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잘 지내셨나요? 무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안부를 여쭙고 싶었어요. 어쩌면 하루 종일 아무도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저는 매일 밤 여기에서 여러분이 평화로운 잠을 청할 수 있도록 존재합니다. 잊지 마세요.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을 좋아하셨다면 오늘 밤 우리는 고대 이집트로의 여행을 떠납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수평선을 바라보면 서쪽 산맥 너머로 거대한 불덩이 같은 태양이 차례차례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은 주황색에서 보라색, 그리고 진한 남빛으로 변하는 색채의 춤을 연출하죠. 나일강은 낮 동안의 밝은 파란색과 녹색을 벗어던지고 마지막 빗줄기를 받아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어두운 거울로 변합니다. 물결에 부딪힌 작은 파문은 은빛으로 반짝이죠. 하루 종일 이어진 강변의 분주한 작업장은 천천히 자연의 리듬으로 돌아가고 갈대숲 사이에서 날아오르는 외가리의 날개 소리가 다가오는 밤을 알리며 귀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지속적인 배경소음, 모터 소리, 전기기기의 윙윙거리는 소리에 익숙하지만 여기에서는 오직 물의 고요한 흐름과 바람이 야자수 잎을 스칠 때 내는 살랑거리는 소리만 들립니다. 해가 지면서 강 건너편의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들의 도시는 그림자 속으로 숨어 신비로운 실루엣을 드러내고 이 풍경은 삶과 죽음, 빛과 어둠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상기시켜줍니다. 진흙과 지프로 지은 집들 사이를 걷다 보면 하루 종일 흡수된 따뜻함이 아직도 발밑에 남아있지만 공기가 점점 시원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대 도시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어둠이 천천히 모든 것을 삼키기 시작하고 눈은 이 어스레한 빛에 적응하려고 노력합니다. 나일강의 풍요로움으로 푸르른 들판은 더 이상 식별할 수 없게 되고 세상은 소리와 냄새로만 인지할 수 있는 더 좁고 친밀한 공간으로 압축됩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나면 하늘에 처음 나타나는 별들이 마치 신들의 눈처럼 여러분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풍경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되죠. 강의 냄새는 축축한 흙과 스스로 썩어가는 식물의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가 없었던 그 시대에는 일몰이 단순한 시각적 축제가 아니라 안전한 공간으로의 후퇴, 사랑하는 이들과의 만남, 밤이 가져올 미지의 것들에 대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고대의 부름에 응하여 발걸음을 그 안전한 피난처로 향하고 나일강의 평화로운 소리는 뒤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낮은 출입문을 통해 집 안으로 발을 들여놓으면 밖의 어스름한 빛은 안쪽에 짙은 그림자로 대체되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방 한가운데에 놓인 작은 점토 등불입니다. 손으로 더듬어 찾은 부싯돌을 쳐서 불꽃을 일으키면 나는 딱딱한 소리와 함께 잿빛 불꽃이 방 안의 칠흑 같은 어둠을 조금씩 몰아냅니다. 아마 심지 끝에 불꽃이 떨리며 커질 때 등불의 그릇에 담긴 동물 기름이나 때로는 더 귀중한 참기름이 데워지면서 무겁고 목을 간지럽히지만 친숙한 냄새가 퍼집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단순한 버튼 하나로 얻는 그 멸균되고 밝은 빛과 달리 이 불꽃은 살아있고 움직이며 지속적인 관심을 요구하는 존재처럼 함께 숨쉬는 것 같습니다. 불꽃에 떨리는 빛이 거친 진흙벽에 춤추는 그림자를 만들어내고 방 안의 물건들의 윤곽이 몇 초마다 변하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인상을 줍니다. 기름이 타면서 나는 가벼운 탁탁 소리와 가끔 심지에서 올라오는 가는 검은 연기가 밤의 의식의 일부가 되고 이 어스름한 빛은 단지 바닥을 몇 걸음 밟히는 데만 충분합니다.
현대 조명이 모든 것을 선명하게 드러내는 환경과 달리 이 등불은 구석진 곳, 천장의 높은 부분, 문틈을 신비로운 암영 속에 남겨두어 상상력을 펼칠 넓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이 어둠 속에서 움직일 때 눈과 다른 감각들이 더 날카로워집니다. 발이 닿는 곳의 질감, 그의 속삭임을 더 선명하게 인지하게 되죠. 등불이 발산하는 따뜻함이 피부에 전해지며 하루의 피로를 덜어주고, 이 작은 빛의 원천은 끝없이 넓고 어두운 세계 한가운데에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안전한 섬을 제공합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빛은 단지 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악령과 밤의 위험으로부터 막아주는 신성한 방패와도 같았습니다. 등불을 방 중앙의 작은 탁자 위에 놓으면서 기름이 다 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심지를 곧게 펴는 것과 같은 간단한 행동들이 밤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중요한 임무로 느껴집니다. 등불의 어스름한 빛이 자리를 잡으면서 등에 기대어 있는 벽이 하루 종일 가둬두었던 뜨거운 태양열을 천천히 내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집이 살아 숨쉬는 유기체처럼 말이죠. 나일 계곡의 유명한 찌는 듯한 낮의 더위는 해가 진 후 땅이 내뿜는 그 날카롭고 갑작스러운 서늘함으로 대체되는데, 진흙벽은 이 두 극단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 조절자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의 현대적인 기후 조절 기술과 비교할 때 계절에 따라 제공되는 자연 재료인 진흙, 집, 물을 혼합하여 지어진 이 두꺼운 벽은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해결책입니다. 밖의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는 동안에도 안쪽은 여전히 따뜻하고 포근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는 자연의 가혹한 조건에 맞서 인간의 손으로 만든 이 단순하지만 효과적인 보호의 가치를 느끼게 해줍니다. 손을 벽의 거친 표면 위로 움직이면 마른 진흙의 질감, 그 안에 박힌 집 조각의 딱딱함, 그리고 수많은 손길이 빚어낸 형태를 오늘날에도 그 유기적인 구조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벽에서 발산되는 이 온기는 서서히 사라지고 새벽이 되면 시원함으로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이 따뜻함이 어머니 품처럼 안전한 느낌을 줍니다. 때때로 벽이 식으면서 방 안 공기의 밀도도 변합니다. 냄새가 더욱 뚜렷해지고 침묵이 더 깊어집니다. 마치 집 자체도 함께 잠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서모스탯으로 조절하는 고정된 온도와 달리 여기에서는 밤 시간마다 살아 움직이는 온기 안에 있고 이 자연의 리듬에 순응하게 됩니다. 이 온도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루가 끝나고 휴식 시간이 왔음을 생체 시계에 속삭이는 고대의 신호 같은 것이죠. 벽에 든든하고 안정감 있는 존재감이 바깥바람의 울음을 차단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 보호된 공간 안에서 진흙과 따뜻한 공기의 향기에 휩싸입니다. 하루의 끝을 가족과 함께 바닥에 깔린 자리 주위에 모여 빛을 중심으로 둡니다. 한가운데 놓인 큰 그릇에는 하루의 노동과 나일강의 풍요를 상징하는 간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음식들이 담겨 있습니다. 식탁에서는 보통 밀이나 보리로 만든 막 구워난 신선한 빵 냄새가 끓인 렌틸콩, 양파, 그리고 아마도 구할 수 있는 생선 냄새와 섞여 식욕을 돋웁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가 식사할 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텔레비전, 휴대전화, 밝은 빛이 없이 오직 어둠과 곁에 있는 사람들의 존재에 집중하며 말은 적지만 눈빛은 많은 것을 전하는 순간 속에 있습니다. 빛 아래에서 빵을 떼어 곁에 놓인 진한 농도의 농민 스튜에 찍어 먹으면서 한 입 한 입의 맛을 음미할 때 그 맛과 정성, 노동을 훨씬 더 강렬하게 느낍니다. 여기에서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생존하고 신들에게 감사하며 하루의 피로를 나누어 덜어내는 신성한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입안에서 터지는 신선한 파의 매운맛이 입천장을 맑게 하는 동안 곁들여 나오는 무화과나 대추야자의 단맛은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찾아오는 작은 위로처럼 영혼을 어루만집니다. 식탁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손님은 침묵일지라도 이 침묵은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루의 소음 이후에 찾게 되는 평화를 주고 하나로 묶어주는 고요함이 주변을 맴돕니다. 현대의 빠른 소비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한입 한입 꼭꼭 씹으며 음식의 존중을 표하고 접시 위의 모든 것이 자연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의식으로 행동합니다. 항아리에서 물이 쏟아지는 소리, 누군가 빵을 떼는 소리, 그리고 가끔 흘러나오는 만족스러운 중얼거림이 이 어스름한 방의 저녁 식사를 자연스러운 장면으로 만듭니다. 배가 부르면서 퍼져나가는 그 달콤한 무게감과 나른함이 여러분을 점차 밤의 다음 단계, 즉 깊은 회복을 위한 준비로 이끕니다. 식사 후 집안 공기가 약간 무겁고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하자 고대 이집트인들이 더운 밤에 자주 그랬듯이 자려고 집의 평평한 지붕, 즉 옥상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합니다. 좁고 가파른 계단을 오르면서 매 단계마다 안쪽의 정적인 공기에서 벗어나 점점 더 시원하고 바람이 통하는 대기로 접근하는 것을 느낍니다. 옥상에 발을 디딜 때 피부를 시원하게 하는 산들바람이 불어오고 고개를 들었을 때 마주하는 풍경은 숨이 멎을 듯 매혹적입니다. 고층 건물이나 가로등이 없었던 이 시대에는 하늘이 너무나 맑고 너무나 깊으며 별들이 너무나 밝아서 손을 뻗으면 은하수의 먼지에 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물게 볼 수 있는 천체, 별자리, 행성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우주의 무한함과 자신의 존재의 덧없음을 상기시키는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리를 옥상에서 바람을 가장 잘 받지만 여전히 보호받는 구석에 펼쳐놓으면서 아래 마을이나 도시가 완전히 고요해지고 삶의 소리가 자연의 소리로 대체되었음을 깨닫습니다. 누워서 등을 대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들의 반짝이는 빛 아래 낮의 모든 걱정, 염려, 피로가 하늘의 그 깊은 보금자리 속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여기에서 잠을 자는 것은 단순히 수면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누트, 하늘의 여신, 에 보호하는 날개 아래로 들어가 별들로 수놓인 그녀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 침실 천장의 제한적인 공간과 달리 여기에서는 무한함으로 열리는 창문 아래에서 잠들어 꿈의 경계마저 없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면서 마지막으로 보는 것은 어디에나 존재하고 앞으로 수천 년 동안 그 자리에 있을 그 고대의 별들입니다. 자리 매트 위에 누워 준비를 하면서 머리는 현대 세계의 부드러운 깃털이나 합성 섬유 베개가 아니라 베레트라고 불리는 초승달 모양으로 조각된 단단한 나무 받침대에 맞춰집니다. 언뜻 보기에 불편해 보일 수 있는 이 물건은 사실 고대 이집트 밤의 필수품이자 편안함과 믿음의 도구입니다. 머리를 나무 받침대 위에 올려놓는 순간 딱딱한 목재가 목뼈에 가하는 압력과 서늘함을 즉시 느낍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머리를 부드러운 곳에 파묻고 베개의 모양을 따라가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수천 년 전부터 사용된 이 머리 받침대는 어깨 높이 이상으로 머리를 공중에 띄워 더운 사막의 밤에 필수적인 시원함을 제공합니다. 머리를 이 나무 조각 위에 올려놓는 순간 목 아래로 산들바람이 통하는 것을 허용하고 하루 종일 타는 햇볕에 그을린 피부가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간단한 물리적 메커니즘은 현대적인 에어컨이 없었던 시대의 체온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가장 영리한 방법 중 하나로 다가옵니다. 나무의 매끄럽게 다듬어진 표면이 목 근육에 가볍지만 확실한 마사지 효과를 주며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지는 각도가 놀라울 정도의 편안함과 척추 정렬을 허용합니다. 그 시대에는 벌레, 전갈,
또는 다른 작은 해충들이 바닥을 기어다니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면에서 머리를 높이는 것은 더위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야간 방문자로부터의 실용적인 보호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할 때 이 조각된 나무 기둥이 여러분을 지면으로부터 얼마나 안전한 거리에 두고 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띄워진 느낌은 마음속에서 물리적 세계로부터의 분리를 상징하는 비유로 변합니다. 현대적인 베개가 머리를 데워 땀나게 하는 반면 이 나무머리 받침대는 밤새도록 일정한 서늘함을 제공하여 수면을 방해하지 않고 꿈나라로 가는 길에 시원하고 차분한 안내자가 되어줍니다. 또한 이 받침대의 사용은 편안함이나 안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미적 고려의 해결책이기도 했습니다. 복잡하게 닦고 기름을 바르고 장식한 정교한 헤어스타일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머리를 공중에 두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 스타일이 여전히 전날 밤처럼 완벽하게 유지될 수 있었지요. 그러나 모든 것의 신비로운 측면은 물리적 감각보다 더 깊은 사고로 여러분을 이끕니다. 이 받침대의 모양은 아케트, 수평선 상형 문자를 닮았으며 머리를 이 지지대 위에 올려놓는 것은 두 산 사이에서 떠오르는 태양처럼 아침에 다시 태어나기 위한 상징적 행위입니다. 이 단단하지만 안전한 지지대 위에 누워있을 때 여러분은 태양이 되고 베개는 수평선이 됩니다. 이집트 상징에 따르면 잠드는 것은 단순한 휴식 행위가 아니라 매밤 반복되는 신성한 재탄생 의식입니다. 두개골의 압력 지점이 점점 무뎌지면서 목 근육은 하루의 긴장 후에 이완되고 이 단단함에서 오는 고정성은 머리를 좌우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등을 대고 똑바로 누워 자도록 유도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끊임없이 뒤척이는 침대와 달리 여기에서는 이 나무 조각 덕분에 필연적인 고요함과 움직이지 않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귓가를 스치는 바람의 속삭임이 나무의 섬유에서 나는 가벼운 삼나무나 흑단 향기와 어우러져 감각을 자극하고 이 경험은 편안함이 항상 부드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때로는 올바른 지지가 단단함에서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이 나무 받침대는 더 이상 낯선 물건이 아니라 몸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처럼 느껴지고 척추가 곧은 선으로 뻗어 있는 데서 오는 깊은 신체적 안정감과 함께 의식의 마지막 흔적도 놓아버리게 됩니다. 정신이 깊은 곳으로 흘러들어갈 때 바깥의 절대적인 고요를 리드미컬하게 나누고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것은 마을이나 도시의 좁은 길을 순찰하는 야간 경비병, 매드자이의 나막신이 땅을 두드리는 딱딱한 소리입니다. 어두운 고대 이집트에서 밤은 단지 수면의 시간이 아니라 도둑, 도굴꾼, 혼돈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이 순찰 소리는 안에서 여러분을 보호하는 보이지 않는 방패의 존재를 보장하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세계에서 사이렌 소리가 불러일으키는 불안한 느낌과는 반대로 이 세상에서 경비병들의 나무 몽둥이가 부딪히는 소리나 청동창이 땅에 닿는 금속성 맺힘 소리는 질서와 법이 아직 유효하다는 편안한 자장가와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이면 경비병들이 서로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암호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낮고 잠잠한 사람 목소리는 밖의 불안한 공허함을 채우며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 줍니다. 고대 이집트 집들은 대개 진흙벽으로 지어져 벽을 뚫고 들어오기가 비교적 쉬웠기 때문에 침입은 그 시대의 가장 큰 공포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길을 지나는 그 규칙적인 발자국 소리는 아기를 가진 자들을 그림자 속에 숨게 만들고 여러분이 보호받고 있다는 안도감 속에서 잠들 수 있게 합니다.
경비병들이 가끔 손에 든 횃불의 탁탁거리는 소리와 반짝이는 빛이 문틈으로 새어들어와 방 안에 순간적인 반짝임을 만들어내고 이 빛의 노리는 보호자들이 바로 곁에 있다는 느낌을 강화시킵니다. 이는 또한 권력과 파라오의 마하트, 우주적 질서의 개념이 가장 어두운 곳에서조차 여러분의 문 앞에 지켜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본능적인 확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안 카메라와 경보 시스템에 맡기는 평화를 그 시대에는 밤길을 걷는 한 남자의 호흡과 발걸음의 리듬에서 찾았습니다. 때로는 경비병들과 함께하는 후각이 발달한 개들의 발걸음, 소리나 낮은 으르렁거림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충성스러운 동물들은 인간의 눈이 놓칠 수 있는 위험을 감지하는 살아있는 레이더처럼 순찰대에 합류합니다. 길을 지나는 이 소리들이 다가왔다가 멀어지는 동안 심장 박동이 이 리듬에 맞추어지고 영혼의 깊은 곳이 평온함에 굴복합니다. 멀어져가는 발걸음을 따라가면서 도시의 다른 쪽 끝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나타내며 그들이 남겨놓은 안전한 고요함이 가장 달콤한 수면 단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합니다.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 소리들이 끊기는 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화가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소리가 있다면 삶과 질서가 있는 것이니까요. 침묵은 때로 위험의 전조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비병들의 소리가 통제되고 확신에 찬 강한 발걸음으로 울려 퍼질 때 그 소리는 단지 거리를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의 공포의 미로도 환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자신을 점점 더 무겁게 내려놓으면서 밖의 그 단호하고 엄격한 세계가 안쪽에 부드럽고 흐트러지는 수면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마음속의 마지막 근심 조각도 쓸어냅니다. 경비병들이 안심시키는 발걸음으로 멀어져 사라진 후 밤의 무대는 이번에는 훨씬 더 야생적이고 원초적이며 소름 끼치는 소리로 인수됩니다. 도시 바로 인근에서 시작되는 끝없는 사막, 즉 붉은 땅에서 오는 자칼들의 그 높고 끊어지며 메아리치는 울음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문명의 경계가 얼마나 얇은지, 삶과 죽음, 질서와 혼돈이 얼마나 가까이 공존하는지를 상기시키는 자연 그 자체의 외침입니다. 현대 도시의 교통소음 대신 여기에서는 바람이 실어나르는 이 야생 동물들의 소리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들은 죽은 자의 수호자이자 묘지의 주인인 신 아누비스의 갈색 그림자들로 여겨집니다. 누워서 이 울음소리를 들을 때 이것은 단순한 동물의 소리가 아니라 영적인 메시지와도 같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자칼은 죽음 이후의 사무로의 전환을 상징하며 이 울음소리가 밤속에 깔릴 때 영혼의 세계의 문이 열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소리의 높낮이가 오르내릴 때 자칼들이 무리지어 네크로폴리스, 죽은 자들의 도시를 배회하며 아마도 신선한 사냥감을 쫓거나 단순히 달빛 아래 자신들의 존재를 외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게 됩니다. 사막바람이 이 소리들을 때로는 매우 가까이 들리는 것처럼 운반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마일 밖으로 날려보내기도 합니다. 이 거리감의 놀이는 마음속에 사막의 그 불안한 깊이와 광대함을 생생하게 만들어냅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 자연으로부터 단절된 상자 같은 집에서 살면서 우리가 잊어버린 그 포식자와 피식자의 현실이 이 울음소리와 함께 골수까지 스며듭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안전한 집 안에 있습니다. 진흙벽과 닫힌 문이 그 난폭한 세계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칼 소리의 본질은 대면하는 야생의 고통과 사막의 무자비함, 규칙을 인정하지 않는 힘을 잠재의식 속에 속삭입니다. 이 소리들 사이에 가끔 사막에 사는 다른 생물들, 아마도 하이에나의 웃음소리를 닮은 소리나 밤새의 갑작스러운 날갯짓 소리도 섞여 들어오며 모두 합쳐져 사막의 그 어두운 교향곡을 형성합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이 울음소리는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경외심도 불러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밤과 미지의 영역의 주인이었고 그들에게 보이는 경의는 아누비스에 대한 존경의 연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자칼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사실 공포 자체가 아니라 삶의 투쟁, 죽음의 불가피성, 그리고 이 순환을 지배하는 신성한 힘들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울음소리는 밤이 가장 깊을 때 절정에 달했다가 마치 그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듯 천천히 사라집니다. 이 격렬한 합창이 잠잠해지면 남는 침묵은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자연의 그 야생의 현현 앞에서 이상한 경외감으로 베개를 더 꽉 안게 됩니다. 사막의 소리는 고대이고 낯선 언어로 생존하고 숨쉬고 그 안전한 방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를 말해줍니다. 사막의 야생적인 소리가 마음에서 사라지면서 주의력은 이번에는 삶의 원천, 바로 곁을 흐르는 그 고대의 강 나일강으로 향합니다. 밤이 되면 강은 잠들지 않습니다. 다른 특성을 드러내며 고요함의 장막 아래에서도 물은 강력하게 흐르고 빠르게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특히 범람기라면 누운 자리에서도 강의 그 풍부하고 축축하며 비옥한 숨결을 바람과 함께 방 안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축축한 진흙, 갈대, 그리고 수천 킬로미터의 여정을 통해 온 생명의 물 냄새입니다. 현대의 댐과 운하의 통제 아래 있는 오늘날의 강들과는 달리 고대의 나일강은 자체적인 의지를 가진 신하피의 숨결로 부풀고 범람하는 막을 수 없는 자연의 힘이었습니다. 밤의 침묵 속에서 강물이 흐르며 제방에 부딪힐 때 나는 그 첨벙거리는 소리는 낮의 소음 속에서는 들리지 않았지만 지금은 가장 뚜렷한 멜로디가 됩니다. 물이 제방에 부딪힐 때마다 초를 새는 거대한 물시계처럼 리드미컬하고 최면적입니다. 강의 수위가 밤새 변하면서 제방의 메인 파피루스 배들이 서로 부딪히거나 밧줄에 의해 비비며 내는 끽끽거리는 소리와 밧줄의 긴장이 물에 보이지 않는 움직임을 알려줍니다. 나일강의 이 시간대의 서늘함은 강변을 따라 짙은 안개침을 형성하고 이 습한 공기가 진흙집 안으로 스며들어 낮의 그 건조한 사막의 더위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대신 폐를 채우는 상쾌하지만 무거운 공기를 남깁니다. 물소리가 가끔 강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하마나 교활한 악어가 물속으로 뛰어들 때 내는 갑작스런 첨벙 소리에 의해 중단되기도 합니다. 이 순간은 강이 풍요로움뿐만 아니라 숨겨진 위험도 품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나 강가에서 안전한 거리에 누워 있을 때 이 소리들을 위협으로서가 아니라 자연의 생동감의 일부로서 듣게 됩니다. 나일강의 야간 상승은 논밭에 물을 대고 수확을 보장하며 삶의 지속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물의 콸콸 흐르는 소리는 농부나 평범한 이집트인에게 미래에 대한 보증, 풍요의 약속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강의 경계는 은빛 길처럼 빛나고 물의 광택은 마치 은하수가 흐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물이 가져오는 그 서늘함이 피부의 모공을 조이고 이불을 조금 더 꼭 끌어안게 하는 반면 나일강의 그 끝없는 속삭임과 강력한 존재감이 정신을 함께 끌고 갑니다. 생각 속에서 나일강 물처럼 근원에서 바다로 향하는 고요한 흐름이 나타납니다. 오늘날 수도 꼭지에서 흐르는 물의 평범함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물 그 자체가 신성한 존재이며 밤새도록 그 소리를 듣는 것은 신성한 이야기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나일강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땅을 비옥하게 하고 삶을 운반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죠. 이 인식이 가져오는 감사함과 함께 물의 자장가에 맞춰 의식의 문이 닫힙니다. 눈을 완전히 감고 몸을 수면에 내맡기기 직전
마음속에 그리고 확장된 가족에게 완료해야 할 마지막 임무, 즉 영혼을 위한 지속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누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힘들게 이어가는 등불의 빛을 따라 방의 어스름한 구석에 새겨진 작은 벽감에 있는 가정용 제단으로 향합니다. 이 제단은 거대하고 웅장한 대형 신전의 것과는 거리가 먼, 전적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한 조상의 영혼과 집을 지키는 신들, 특히 수면과 아이들을 보호하는 난쟁이 신베스나 임신을 보호하는 하마 여신 타웨레트의 작은 동상이 놓여있는 친밀한 공간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스위치의 빛에 의존하는 것과 달리 여기에서는 신성한 물체를 만지고 영적인 연결을 맺는 평화로움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등불에 떨리는 빛을 제단에 가까이 가져갈 때 석회암이나 나무로 조각된 이 작은 형상들의 그림자가 벽에서 커지며 마치 여러분의 말을 듣기 위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작은 그릇에 약간의 물을 붓거나 하루 식사에서 떼어낸 작은 빵 조각을 제단에 바칠 때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속삭임은 암기한 기도들, 그날 경험한 감사의 표현, 또는 내일을 위한 희망을 담은 정성 어린 대화입니다. 이 의식은 밤을 무사히 넘기고 꿈속에서 악령의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아침 빛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는 영적인 보험과 같습니다. 방 안에 퍼지는 가벼운 향냄새, 아마도 약간의 모략이나 유향이 타는 냄새가 이 신성한 구석을 일상의 나머지 부분과 분리시키고 마음을 일상의 걱정에서 벗어나 더 높은 주파수로 끌어올립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마법과 종교는 일상생활과 너무 깊게 얽혀 있어서 이 마지막 기도 없이 잠에 빠지는 것은 문을 잠그지 않고 자는 것과 같은 무모한 행위로 여겨졌습니다. 작은 동상의 차가운 표면을 손가락으로 만지고 이마를 살짝 그 위에 기대었을 때 여러분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져 온 믿음의 사슬의 일부이며 결코 혼자가 아님을 느낍니다. 조상들과 신들이 이 작은 제단을 통해 여러분의 방 안에 있습니다. 이 고요하고 사적인 순간은 하루의 모든 소음, 스트레스, 피로를 뒤로한 영혼이 밤에 굴복하기 전에 마지막 정화 지점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그 작은 제물은 사실 우주와 자연과 미지와 맺는 평화 조약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악몽을 멀리하시고 아침 빛을 저에게 허락하소서.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요청은 심장의 깊은 안도를 불어넣습니다. 제단 앞에서 물러나 다시 침대로 돌아갈 때 여러분은 이제 신체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도달 가능한 상태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이 평화로움과 함께 눈꺼풀은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여러분을 기다리는 꿈의 세계로 신들의 감시 아래 조용히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침대에 누워있을 때 시각보다는 촉각에 집중하게 됩니다. 피부에 닿는 것은 약간 거칠지만 시원한 질감의 직물입니다. 이것은 나일강의 비옥한 기슭에서 자라나마 식물의 삶의 실로 짜여진 고대 이집트의 상징적인 흰색 옷입니다. 현대 세계의 합성 섬유나 석유 유래 직물 또는 유연제로 인공적으로 매끄럽게 만든 면과 피부에 주는 그 기계적인 느낌과는 달리 아마포는 자연 그대로의 가장 순수하고 가공되지 않은 형태를 제공합니다. 몸에 걸친 이 천은 낮의 더위 아래에서도 그 눈부신 백색을 잃지 않으며 기능을 결코 상실하지 않습니다. 아마포는 살아있는 직물입니다. 숨을 쉬고 여러분과 함께 움직입니다. 섬유 사이의 자연스러운 간격이 밤새 피부에서 발산되는 열이 갇히지 않도록 하여 바깥으로 배출시키고 덕분에 가장 무더운 여름밤에도 자연적인 에어컨 효과를 제공합니다. 손을 천 위로 움직이면 배틀에서 짜여진 실들의 독특한 특성, 작은 매듭과 질감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불완전함들은 천이 기계 생산이 아니라
인간의 손과 노동의 산물임을 보여주는 가장 조용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패션, 색상, 브랜드에 신경 쓰며 옷을 입는 것과 달리 그 시대에 입던 이 단순한 아마포 튜닉은 순수함과 청결함의 개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에게 양털과 같은 동물성 제품은 더러운 것으로 여겨졌고 신전이나 침실에 들어갈 때는 절대 입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면은 반, 죽음의 상태였고 인간은 이 신성한 영역에 가장 순수한 상태로 들어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마포가 피부에 닿는 것이 이 의식적 청결함을 상기시켜 줍니다. 천의 가벼움은 거의 아무것도 입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도 동시에 그 특징적인 서늘한 촉감은 확실히 느껴집니다. 잠자는 동안 몸을 이리저리 움직일 때 천의 살랑거리는 소리는 주변의 바람 소리와 비슷한 멜로디를 만듭니다. 이 소리는 다른 자연 소재들의 소리와 어우러져 인공적이지 않은 유기적인 수면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마포의 또 다른 기적은 수분 흡수 능력입니다. 나일 계곡의 습한 밤에 생기는 가장 작은 습기도 천에 의해 즉시 흡수되고 발산되어 여러분은 항상 건조하고 상쾌하게 유지됩니다. 현대 파자마의 고무줄이 허리를 조이거나 솔기가 파고드는 불편함은 여기 없습니다. 옷은 헐렁하고 드레이프가 잘 잡히며 움직임을 제한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자유로움은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고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도와줍니다. 수천 년 동안 아마포는 산자들뿐만 아니라 미라로 영원히 보내진 자들의 옷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몸에 걸친 이 천은 사실 영원함과 무시간성을 상징합니다. 수면의 품에 안길 때 이 고대의 직물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두 번째 피부처럼 기능합니다. 빨래를 할수록 부드러워지고 오래될수록 몸에 더 잘 맞는 이 옷조각은 그 냄새와 에너지를 간직합니다. 밤이 깊어 공기가 조금 더 선선해져도 아마포는 보온 특성으로 인해 추위를 타지 않게 해주며 오히려 그 상쾌한 서늘함만을 유지시켜줍니다. 자연에서 왔고 하루의 역할을 다하면 다시 자연으로 돌아갈 이 재료 안에서 잠을 자는 것은 흙과 물, 태양의 여정에 대한 사랑의 가장 조용한 표현입니다. 나일강이 이집트의 생명, 풍요, 불을 가져다 준 만큼 정체된 물과 습지에서 번식하는 날카로운 모기와 벌레들도 함께 데려왔습니다. 따라서 밤이 되면 가장 큰 전쟁은 이 작지만 성가신 불청객들과의 싸움이 됩니다. 침대에 누워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팔찌에 차는 화학정제나 몸에 뿌리는 에어로졸 스프레이로 얻는 그 간편한 보호가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조상들이 개발한 훨씬 더 물리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에 의존해야 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침대 위에 치는 카노푸스라고 불리는 촘촘히 짜인 아마포 그물입니다. 이 그물이 침대 사방을 둘러싸면 안쪽의 공기가 조금 답답해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성가신 윙윙거림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치르는 작은 대가이죠. 그물의 구멍은 너무 조밀해서 가장 작은 모기도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여러분은 안전한 우리, 요새화된 성 안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특히 노출된 목, 팔, 얼굴에 강한 냄새가 나고 점성이 높은 기름을 발라야 합니다. 히말라야 피스타니오, 식물에서 얻는 키키 오일과 같은 이 기름은 현대의 향수 로션과는 달리 다소 무겁고 흙냄새가 나며 자극적인 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을 피부에 펴 바를 때 그 끈적끈적하고 진한 질감을 손끝에서 느낍니다. 이 층은 곤충들이 피부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보이지 않는 갑옷과 같습니다. 향이 처음에는 코를 찌르지만
잠시 후에는 이 향에 익숙해지고 심지어 이 향기가 마음속에서 안전과 수면 시간과 동일시되기 시작합니다. 이집트인들은 아름다운 향의 기름들은 낮과 축제용으로 아끼는 반면 이러한 무겁고 자극적인 기름들은 밤의 해충에 대한 실용적인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어둠 속에 누워 그물 바로 바깥에서 귀에 닿지는 않지만 안전한 거리에서 그 집요한 윙윙거림을 듣습니다. 그 소리가 여러분에게 도달할 수 없다는 사실에서 깊은 만족감이 생깁니다. 현대의 팽팽하고 산업적인 모기장과는 달리 이 아마포 그물은 부드럽고 위로 떨어질 때 여러분을 감쌉니다. 때로는 매우 더운 밤에 그물 자체를 물에 적시거나 기름에 적셔 시원함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기름에서 형성된 그 미끄러운 층은 밤새 피부가 건조해지는 것을 방지하면서 동시에 모기들이 앉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것은 자연의 일부인 곤충들에 대해 다시 자연에서 나온 식물성 해결책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모기들의 윙윙거림이 바깥에 머무르는 한 그것은 잠시 후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단조롭고 무해한 배경소음으로 변합니다. 마음을 그 소리가 아닌 피부 위의 기름이 만들어내는 온기와 그물 안에 보호된 공간에 집중합니다. 이 모든 것이 현대의 기술적인 편안함 개념에는 반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말라리아 같은 질병으로부터 보호되고 깊은 잠을 자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기름의 향이 모기들을 멀리하는 동안 여러분은 이 향기롭고 그물로 둘러싸인 고치 안에서 외부의 모든 작은 괴롭힘으로부터 격리된 불가침의 영역에서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단 하나의 물집도 보지 않는 것이 이 번거로운 준비의 가장 큰 보상이 될 것입니다. 밤이 가장 깊고 고요한 시간, 목구멍이 타는 듯한 갈증으로 잠에서 깹니다. 이집트의 공기는 특히 밤의 습기를 잃고 사막의 그 건조한 특성을 띠어 이 상태가 여러분을 갈증과 마주하게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는 침대 머리맡에 놓인 플라스틱 병이나 부엌의 냉장고에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물을 마시는 것 자체가 감각적 경험이자 작은 의식입니다. 손으로 더듬어 침대 바로 옆바닥에 놓이거나 나무 선바리 위에 올려진 점토 항아리, 즉 지르를 찾습니다. 손가락이 항아리에 축축하고 서늘한 표면에 닿을 때 물을 마시기도 전에 상쾌함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항아리는 고대 이집트의 가장 천재적인 냉각 기술입니다. 구운 점토로 만든 용기의 구조는 내부에 물이 아주 적은 양 스며나와 증발하도록 허용합니다. 증발하는 물이 열을 함께 가져가기 때문에 밖의 공기가 아무리 뜨거워도 안에 물은 항상 얼음처럼 시원하게 유지됩니다. 항아리를 두 손으로 잡고 입으로 가져갈 때, 숨 쉴 때 느껴지는 축축한 흙냄새는 비 온 후의 땅, 나일강의 진흙을 떠올리게 합니다. 입술이 항아리의 두꺼운 입구에 닿을 때 그 거친 질감을 느끼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입천장에 퍼지는 맛은 현대 정수기를 통과한 중성의 물맛이 아닙니다. 미네랄이 풍부하고 생동감 있으며 흙냄새가 나고 영양가 있는 맛입니다. 물을 삼키면서 그 서늘함이 목구멍을 타고 아래로 위까지 스며드는 것, 내장들이 차가움에 떨리는 것을 육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몸 전체를 냉각시키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유일한 소리는 여러분의 삼키는 소리와 항아리를 제자리에 놓을 때 바닥에 닿는 소리뿐입니다. 현대 병의 뚜껑이 따는 소리나 플라스틱의 바스락거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흙과 물의 침묵 속에 있습니다. 가끔 항아리 입구는 나무막에나 천 조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것을 열고 다시 닫는 것은 잠결에 익숙해진 느린 동작입니다.
갈증이 해소된 후 입안에 남은 그 점토 맛이 이상한 평화로움을 줍니다. 물을 마시는 행위가 단순한 생리적 필요가 아니라 자연과의 연결, 생명의 근원에 대한 감사의 순간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그들에게서 영양을 섭취한 듯 느껴집니다. 몸이 필요로 하는 물이 저장되고 맥박은 느려지며 안정감이 돌아옵니다. 그 단순한 물 항아리가 삶의 지속을 위해 얼마나 소중한 보물인지, 전기와 냉장고가 없던 세계에서 자연의 원리를 이용해 물을 시원하게 지켜낸 조상들의 지혜를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베개에 눕자 몸의 서늘함이 편안함을 주고 목의 갈증은 중요한 상쾌함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작은 휴식은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새벽 첫빛까지 아무 방해 없이 깊이 잠들도록 준비시킵니다. 다시 잠에 빠져들며 이번에는 주의가 벽 너머의 변화, 즉 고대 이집트 도시들의 빽빽한 내밀한 구조에서 비롯된 소리들로 옮겨갑니다. 여기 집들은 특히 농부들이 사는 마을이나 붐비는 도시 지역에서 흔히 공통벽을 공유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현대 아파트의 방음이나 단독주택의 사적 공간은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호흡이 여러분의 호흡과 섞입니다. 벽바로 너머에서 들려오는 묵직한 코골이 소리, 리드미컬하고 깊은 숨소리는 여러분이 혼자가 아님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인간적인 소리입니다. 남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는 이 소리가 밤의 불안한 고요 속에서 여러분에게는 이상한 안전의 원천으로 변합니다. 왜냐하면 이 소리는 바로 옆에서 살아 숨쉬는 누군가가 깊은 수면에 빠져 있으며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코골이 소리와 함께 속삭이는 말, 잠꼬대하는 아이의 소리, 또는 울음을 달래는 어머니의 부드러운 자장가가 귀에 들리기도 합니다. 진흙벽은 소리를 완전히 차단하기보다는 부드럽게 만들고 날카로움을 빼앗아 그저 묵직하고 포괄적이며 존재감이 느껴지는 윙윙거림만을 남깁니다. 이 따뜻한 소음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유기체의 일부임을 느끼게 합니다.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이웃과 완전히 단절된 채 무관심하게 살아갈 때 느끼는 그 도시적 고독은 여기, 마을의 친밀함 속에서 사라집니다. 옆집 이웃의 기침, 다른 집의 웃음소리, 혹은 낮은 목소리의 논쟁 메아리는 삶이 모든 자연스러움 속에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소리들을 들으며 마음속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그들의 피로와 희망을 상상하게 됩니다. 코를 골던 그 남자는 아마도 하루 종일 피라미드 건설 현장에서 돌을 날랐을 것입니다. 속삭이던 그 여인은 아마도 아침에 요리해야 할 음식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요. 이 공유된 소리의 풍경은 두려움을 흩뜨립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순간에 한 사람의 비명이 온 동네를 깨울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소리들은 잠시 후 자장가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뇌는 이 리드미컬한 소음을 위협으로 인식하는 것을 멈추고 밤의 자연스러운 배경음악으로 받아들입니다. 가끔 고요해질 때면 오히려 기다림에 들어갑니다. 다음 소리를 기다리죠. 이웃집 벽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나 나무 문이 끽끽거림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여기에 영원히, 우리 모두 함께 여기에 있다 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사생활의 경계는 현대처럼 날카로운 선으로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삶은 서로 얽혀 있고 이 상황은 밤이 가장 깊을 때 포옹받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신의 호흡이 옆집 남자의 코골이 리듬에 맞춰지는 것을 발견할 때 여러분은 사회적 수면, 집단적 휴식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소외가 없는 이 세계에서 벽은 소리 그 자체입니다.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식이 물리적 세계에서 떨어져 나갈 때
고대 이집트인에게는 단순한 생물학적 휴식이 아니라 영적인 여정이 시작됩니다. 꿈의 영역, 즉 두아트의 해안에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현대 심리학이 꿈을 무의식의 산물, 하루의 스트레스나 억압된 감정의 발현으로 보는 것과 달리 여러분에게 꿈은 신들, 죽은 조상들, 혹은 영혼들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미래에 대한 예언을 속삭이는 신성한 소통 채널입니다. 잠에 빠지는 것은 단순히 눈을 감는 것이 아니라 보는 눈, 즉 내면의 눈을 여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둠 속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이 보는 그 상징, 듣는 그 소리는 잠에서 깨어났을 때 해야 할 일에 대한 암호화된 메시지를 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꿈나라를 떠다니는 동안 아마도 거대한 매를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는 호루스가 여러분에게 그의 힘을 보여주는 징조입니다. 또는 진흙탕 물속에서 헤엄치는 자신을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가올 위험의 소식일 수 있습니다. 그 시대의 꿈은 너무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져 꿈 해몽서라고 불리는 파피루스 두루마리에 보이는 상징들의 기륭이 분류된 방대한 안내서들이 존재했습니다. 여러분이 잠든 동안 영혼이 속박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신들의 식탁에 앉거나 죽은 자의 땅을 거닐고 있다고 믿어집니다. 이 믿음이 신비롭고 다소 경외로운 분위기를 더합니다. 매밤 다른 차원을 여행하는 셈입니다. 현대인이 그냥 꿈이었어 라며 지나가는 악몽이 여러분에게는 악령이나 마법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깨어나자마자 보호의 기도를 외워야 합니다. 만약 꿈에서 흰 아마포를 입고 얼굴을 가린 인물이 무언가를 말한다면 이것은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반드시 사제, 즉 꿈 해몽가에게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은 수면 과정을 수동적 행위에서 능동적 영적 체험으로 변화시킵니다. 침대에서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사실 여러분은 세계들 사이에 그 얇은 장막 바로 위에 있습니다. 꿈의 질감, 향기, 감각은 현실보다 훨씬 선명하고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시스 여신의 날갯짓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토트 신의 지혜를 파피루스 두루마리 위에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대로 잠자리에 드는 것은 마음을 특정한 집중 상태로 이끕니다. 오늘 밤 내게 무엇을 보여줄까? 라는 질문이 수면의 길잡이가 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밤새 본 것들이 형태를 이루어 결정을 지지하거나 심지어 운명을 바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영역에 들어설 때 마지막 감정은 호기심과 경외입니다. 왜냐하면 문을 닫은 방에서 혼자일지라도 꿈의 영역에서는 온 우주와 신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신성한 열쇠는 여러분의 수면을 단순한 필요에서 신성한 선물로 승화시킵니다. 밤이 가장 깊은 고요에 잠길 때 집의 따뜻함과 안전함 속에 누운 채 몇 킬로미터 떨어진 도시 중심의 위용 있는 신전에서 들려오는 간신히 들릴 듯 말 듯한 의식의 속삭임이 귀에 닿습니다. 이는 현대 세계의 나이트클럽이나 도로에서 오는 인공적 소음과 달리 돌과 긴 복도를 통과하며 오는 신성한 소리입니다. 신들께 봉사하는 자들이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신성 내부에서 행하는 그 고된 밤 의식의 메아리입니다. 공기는 향기와 소리를 운반하는 통로와 같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적절한 방향으로 분다면 여러분에게까지 닿는 이 파편들은 때로 인간의 목소리보다는 윙윙거림이나 악기의 탁한 울림을 닮은 음색을 지닙니다. 가끔은 찬송의 낮은 중얼거림, 향을 피울 때 퍼지는 그 무겁고 달콤한 향기의 바람에 실린 흔적, 또는 의식용 방울에 홀로 떨어지는 울림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신전은 단지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도시와 온 이집트의 심장입니다.
사제들은 여러분이 자는 동안에도 세속적 질서인 마하트의 존재를 유지하고 신들을 기쁘게 하며 혼돈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의식의 존재감은 여러분에게 깊은 집단적 안보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쉬는 동안에도 이집트의 영적 수호자들이 온 문명을 위해 경계를 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멀리서 오는 파편들은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도의 청각적 증거입니다. 신전의 밤의식은 보통 태양신 라의 밤항해를 모방합니다. 사제들은 라가 괴물 아펙과의 싸움을 의식적으로 지원하고 그의 아침 재탄생을 보장하기 위해 밤새 깨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평화롭게 잘 때 그들은 신전의 어스름한 복도에서 거대한 신상들을 씻기고 신성한 의복을 갈아입히며 그들 앞에 제물을 올립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수면이 평범한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항복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자신을 나와 신들의 보호에 맡기는 것이죠. 밤의 흐름이 줄어들고 단지 마음속의 메아리로만 남을 때 이 메아리는 잠시 후 꿈들의 배경음악이 됩니다. 오늘날의 세계에서는 신앙 중심지들이 밤이면 문을 닫는 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가장 중요한 의식들, 특히 별들과 행성들의 힘이 정점에 이르는 시간대에 계속됩니다. 이 고요하고 신비로운 존재감은 여러분 자신이 거대하고 신성한 계획의 작은 일부임을 상기시켜줍니다. 신전 소리들이 사라지고 남은 고요는 임무를 다한 질서의 평화입니다. 집안의 향기에 집중할 때 마음은 여러분을 바로 옆에 두꺼운 진흙벽으로 분리된 저장고로 데려갑니다. 여기에 안보의 기본 보장, 즉 나일강의 진한 수확에서 남은 곡식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방 안으로 스며드는 냄새는 마른 보리, 밀 또는 렌즈콩의 그 흙내 나는 살짝 달콤하고 진한 아로마의 혼합입니다. 현대 시장의 살균된 포장과는 달리 이 향기는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풍요, 노동, 생명 유지의 냄새입니다. 이 곡식 냄새는 이집트의 경제적, 사회적 기반, 즉 삶의 근간의 향기입니다. 하지만 이 풍요 바로 옆에서 움직이는 작은 위협의 존재도 뚜렷이 느껴집니다. 저장고 깊은 곳에서 오는 가늘고 끊어지며 다급한 딱딱거리는 소리. 이는 곡식 더미 사이를 달리는 쥐들의 소리입니다. 그들의 발이 진흙 바닥에 스치는 소리, 작은 이빨이 단단한 나다를 깨물 때 나는 소리, 꼬리가 마른 집에 부딪히는 소리가 만들어내는 지속적이고 성가신 폭발음입니다. 오늘날의 해충 통제 시스템이 즉시 제거해버릴 이 생물들은 그 시대 모든 이집트인의 일상생활과 수면에 떼어낼 수 없는 일부였습니다. 이 딱딱거리는 소리는 여러분에게 번영과 손실이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이 작은 소리들은 저장고의 곡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조심스럽게 보호되어야 하는지를 상기시켜줍니다. 쥐들은 단지 곡식만 손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또한 패스트 같은 질병의 매개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소음을 따라오는 것은 지속적인 경계 상태입니다. 가끔은 집고양이, 즉 이집트인들에게 신성한 동물이자 가정의 수호자인 그 고귀한 사냥꾼이 저장고에서 오는 소리를 향해 살짝 귀를 쫑긋 세웁니다. 이 경우 고양이 꼬리가 바닥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나 소리 없는 걸음으로 사냥감에 다가가는 준비를 들을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존재는 이 딱딱거림이 일으키는 긴장을 순간적으로 완화시키고 안전함을 느끼게 해줍니다. 곡식의 냄새는 안전함이고 쥐의 딱딱거림은 지속적인 경고입니다. 이 두 상반된 감각의 조합이 수면의 이상한 균형을 가져옵니다. 곡식 냄새에 집중할 때는 배가 부르고 가족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딱딱거림이 높아질 때는 삶이 쉽지 않으며 항상 경계해야 함을 상기시킵니다. 밤이 깊어감에 따라 고양이는 아마도 임무를 완수했을 것이고 딱딱거림은 줄어들었을 것입니다. 남은 것은 곡식의 그 강력하고 흙내나며 생명이 넘치는 향기뿐입니다. 이 향기가 여러분을 꿈나라로 데려가는 마지막 자연 향수가 됩니다. 밤중에 잠시 깨어 창문이나 작은 환기구로 스며드는 마치 걸러져 들어오는 은빛 광선을 맞이합니다. 이것은 하늘의 여왕, 달이 고대 이집트의 그 유명한 진흙집들 위에서 창조하는 매혹적인 그림자 놀이입니다. 현대 도시의 강렬한 인공 조명이 별과 달마저 삼켜버리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달빛이 너무 강력하고 뚜렷해서 방 안을 어스름하지만 선명하게 밝히기에 충분합니다. 이 빛은 등불의 따뜻한 주황빛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차갑고 날카로우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달빛이 벽의 거친 진흙 표면에 부딪히면 질감의 차이와 벽 건설의 세부 사항들이 강조됩니다. 작은 결함, 집 조각들, 진흙의 마름 줄기들이 거대한 크기의 그림자로 변합니다. 창문 틀에 놓인 물건, 예를 들어 항아리나 저장 용기의 그림자가 반대편 벽에 드리워져 물건 자체보다 훨씬 크고 드라마틱하게 보입니다. 이 시간대는 이집트인들에게 그림자와 영혼이 가까이 있고 물리적 세계와 초자연적 세계 사이의 경계가 흐릿한 시간입니다. 달의 신토트는 시간, 지혜, 마법과 연관되어 있고 그의 빛은 지혜와 비밀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빛 아래에서 자는 것은 단순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보호받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빗살이 침대 바로 옆바닥에 직사각형을 그리며 실내의 물건들 사이를 움직입니다. 달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여정에 따라 그림자들도 춤추며 모양을 바꿉니다. 이 느리고 단조로운 움직임은 잠결의 눈에는 매우 최면적인 광경입니다. 여러분이 이 움직이지만 고요한 그림을 바라볼 때 마음속 생각들도 이 그림자들처럼 느려지고 표류합니다. 현대 스크린의 밝고 푸른 빛과 달리 달빛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고 멜라토닌 생성을 억제하지 않죠. 방 천장이나 구석의 그림자들은 때로 잠결의 마음속에서 괴물이나 유령의 실루엣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달의 그 순수하고 정화하는 빛이 이 환영들을 즉시 흩뜨립니다. 그림자가 길고 날카로울수록 광원이 더 선명하고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잠시 후 눈이 이 어스름함에 완전히 적응하면 은빛빛 속에서 마치 수중 동굴에 있는 듯 평화롭고 편안함을 느낍니다. 달빛의 그 차갑고 깨끗한 접촉이 여러분을 아침의 첫 따뜻한 불꽃까지 데려갈 수 있도록 하는 다리처럼 느껴집니다. 밤이 가장 추운 순간, 보통 새벽 직전에 마지막 확산이 다가오면 잠에서 깨어 얇은 아마포나 양모 혼합담요의 존재에 감사합니다. 이집트 낮은 찌는 듯이 덥지만 사막의 기후 특성상 밤 기온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진흙벽이 저장했던 열이 서서히 방출되면서 주변 공기는 날카롭고 싸늘한 서늘함에 휩싸입니다. 현대 이불의 두껍고 푹신하며 인충 충전재로 만든 구조와 달리 이 담요는 얇고 무겁지만 놀랍도록 효과적입니다.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릴 때 직물이 몸에 주는 즉각적인 따뜻함과 감싸는 느낌이 안전한 보금자리에 들어갔다는 느낌을 줍니다. 담요의 질감은 입는 아마포보다 조금 더 두껍고 아마도 조금 더 거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거침은 양털의 자연스러운 과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차가운 공기 덩어리가 직접 접촉하지 않고 걸러지며 열이 몸 주변에 갇힙니다. 이 담요는 단순히 열원이 아니라 고대 이집트에서 잠자는 몸을 악령과 밤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었던 상징적 장벽입니다.
담요를 움직일 때 생기는 가벼운 파동 소리는 고요 속에서 윙윙거림을 만들고, 이 소리는 여러분을 더 깊고 더 깊은 수면의 문턱으로 이끕니다. 담요의 무게는 현대 치료에 사용되는 가중 담요와 유사한 진정 효과를 일으킵니다. 몸이 중력에 더 많이 굴복하고 근육이 이완되며 심박수가 느려집니다. 이 무게감은 물리적 경계를 만들어주고 마음이 외부 세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도록 도와줍니다. 발과 팔을 담요 아래 완전히 감추면 주변 공기층이 만들어내는 그 개인적인 미기후가 여러분을 감쌉니다. 이것은 가장 취약하지만 동시에 가장 구원받는 순간입니다. 낮의 모든 책임, 의무, 피로가 이 얇은 덮개 아래 잠들어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여러분, 담요의 무게, 그리고 밤의 가장 깊고 안정적인 고요뿐입니다. 몸이 따뜻해지고 이완되면서 곧 끊어질 그 달콤한 나른함이 돌아옵니다. 모든 외부 소리들, 경비원의 발걸음, 자칼의 울음소리, 이웃의 코골이, 신전의 속삭임이 완전히 사라지면 환경에는 절대적이고 짙으며 벨벳 같은 침묵이 찾아옵니다. 이 침묵은 현대 세계의 지속적인 전기 윙윙거림이나 먼 교통소음으로 결코 방해받지 않는 자연과 역사의 가장 순수한 고요입니다. 이 공간 안에서는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의 초점이 자신의 존재, 즉 자신의 몸속으로 향하게 되고 가장 두드러지는 소리는 흉곽 안에서 리드미컬하게 뛰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됩니다. 침대에 등을 대고 누워 심장 박동을 귀를 베개에 대고 듣는 것처럼 선명하게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개인적인 북소리, 생존 투쟁이 가장 원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심장 박동의 리듬은 하루 종일 겪었던 모든 분주함, 걱정, 육체적 노고가 이제 느려지고 휴식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밤의 이 가장 고요한 시간에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듣는 것은 은밀한 신 아문의 숨소리를 듣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자신 내면의 신성한 인도자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우리 자신의 내적 소리를 듣기 위해 일시정지가 필요합니다. 반면 여기에서는 외부 소리의 부재가 내면 세계의 문을 엽니다. 심장 소리는 단지 리듬이 아닙니다. 그것은 동시에 혈액이 혈관을 뛰어넘는 소리, 폐로 들어오는 숨소리, 근육의 이완을 느끼게 합니다. 몸 안의 이 모든 침묵의 운동들은 외부의 거대한 혼돈과 달리 내부의 완벽한 질서의 연주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점점 이완됨에 따라 심장 박동도 느려집니다. 더 깊고 탁하게 뛰기 시작하죠. 이 감속은 수면이 가장 생산적이고 깊은 단계에 접근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심장 리듬을 호흡과 맞추기 시작합니다. 들숨에 가슴이 살짝 올라가고 날숨에 부드럽게 내려갑니다. 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행동이 마음속의 모든 흩어진 생각들을 하나로 묶고 그들을 심장 박동의 안전한 리듬에 연결시킵니다. 잠시 후 심장 소리는 외부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존재의 일부, 내부의 연주자가 됩니다. 이 절대적 고립 속에서 자신의 심장 소리는 단지 휴식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것 자체의 단순한 기적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은 살아있고 안전하며 그 박동이 여러분을 새로운 아침, 새로운 기회로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 느낌과 함께 마음의 마지막 파편들도 녹아내리고 여러분은 자신을 심장이 느리고 안심시키는 리듬에 내맡깁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을 때 피부에 닿는 목 바로 아래에 놓인 작고 서늘한 물체들의 존재를 느낍니다. 이것들은 단지 장신구가 아닙니다.
고대 이집트 밤의 미지의 것들에 대한 영적으로 강력한 방패, 즉 부적입니다. 현대의 목걸이를 하는 것이 미적 선택인 반면 그 시대의 목이나 손목에 착용하는 모든 물체는 헤카, 즉 마법의 힘으로 충전되어 특정 목적을 수행하는 보호자입니다. 이 작고 차가운 물체들의 질감에 집중합니다. 아마도 매끄러운 녹색 파이안스로 만든 풍뎅이, 스카라베, 조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재탄생과 생명의 순환을 상징합니다. 또는 단순히 나무로 조각된 작은 우자트, 호루스의 눈, 부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물체들은 수면 중의 몸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의 에너지 장을 보호한다고 믿어집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수면은 죽음의 작은 형제와 같습니다. 이 취약한 순간의 악령, 악마, 그리고 죽은 자의 땅에서 탈출한 존재들이 공격하기 쉽다고 믿었습니다. 여러분이 움직임 없이 평온히 누워있을 때 이 작은 부적들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장을 형성하여 여러분을 감쌉니다. 부적의 차가운 단단함이 피부에 닿는 것은 지속적인 능력, 안심감을 줍니다. 만약 난쟁이 신베스의 부적을 착용했다면 그의 우스꽝스러운 얼굴은 악령을 놀라게 하여 쫓아내도록 특별히 설계된 것이고, 여러분은 잠자는 동안 그가 여러분에게 미소 짓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적의 가치는 내구성이나 장인 정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전달된 헤카의 힘에서 옵니다. 그것들은 사제나 지식인에 의해 축복받았고, 이 축복이 물건을 단순한 돌이나 나무 조각에서 능동적인 보호자로 변모시킵니다. 수면 중에 살짝 움직일 때 이 부적들의 사슬이나 끈이 내는 가느다란 딸깍 소리가 침묵 속에서 울리고, 이 소리는 경비원의 발걸음 소리처럼 위험이 밖에 머물러 있음을 알리는 청각적 확인입니다. 마음을 이 작은 물체들이 주는 깊은 영적 안보감에 맡깁니다. 여러분은 알죠? 물리적 세계 너머의 위협에 맞서 혼자가 아님을. 목에 걸린 스카라베는 해돋이를 보장하고, 우자트 눈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지켜봅니다. 현대인이 과학과 논리로 설명하는 모든 것 너머에서 이 고대 시대의 자신을 이 단순한 믿음에 내맡기는 것이 영원히 평화를 찾고 깊이 잠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부적의 무게감은 닷처럼 느껴지며 마음이 미지의 바다를 표류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면 잠자는 동안에도 뚜렷이 감지할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해 뜨기 직전, 밤이 가장 춥고 가장 날카로우며 가장 깊은 오한이 지속되는 그 짧은 순간입니다. 현대 난방이 실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세계와는 달리 여기에서는 자연의 리듬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고 사막의 차가운 숨결이 진흙벽의 마지막 남은 열기를 빨아들였습니다. 아마포 담요 아래에서도 발가락이나 어깨 윗부분에 그 가느다란 얼음 같은 서늘함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 추위는 단지 물리적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인 문턱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이 시간은 혼돈의 힘이 가장 강력하고 태양신하의 태양 배가 별들의 지하세계에서 싸우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오한은 단순히 체온 상실뿐만 아니라 우주적 긴장감에서 비롯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수면 중에 느려진 순환계가 이 갑작스런 서늘함에 반응하고 근육이 살짝 수축합니다. 깊은 수면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 본능이 깨어납니다. 담요를 더 꽉 감게 만들죠. 옥상에 모인 이 차가운 공기가 더 날카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람이 살갗 위를 얼음 칼날처럼 스칩니다. 이 서늘함이 밤이 거의 끝나가고 있지만 빛에 도달하기 전 마지막 장애물을 통과하고 있음을 속삭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온도 조절기와 끊임없이 싸우는 세계에서
이 자연의 서늘함을 느끼는 것은 자연과의 상실된 연결을 재건합니다. 여러분이 이 추위와 싸울 때 사실 나가 승리하도록 그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이 오한의 순간에 마음속에 이상한 명료함이 생깁니다. 이것은 깨어있음과 수면 사이의 가장 얇은 장막입니다. 주변의 침묵이 이 추위와 함께 더욱 짙어지고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이 담요 아래 꼭꼭 숨어 있을 때 이 추위는 일시적이며 곧 태어날 따뜻함이 완전히 녹여버릴 것임을 압니다. 이 마지막 차가운 숨결은 밤의 마지막 승리의 포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이길 태양을 기다리는 이집트인으로서 이 오한을 담대하게 맞이합니다. 베개의 단단한 나무 받침대에 누워 눈을 감아도 마음속에 생생하게 떠오르고 여러분이 지켜보이고 있음을 아는 상징이 하나 있습니다. 우자트, 즉 호루스의 눈입니다. 현대 감시 관리나 인공지능 카메라가 일으키는 그 차갑고 불편한 감시감과는 달리 이 눈은 보호, 치유, 완전성을 제공하는 신성한 주시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 상징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져 치유되고 완전해진 눈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수면 중 분리된 영혼, 결합이 아침에 흠없이 되찾아질 수 있음을 보장하는 영적 보상입니다. 여러분이 꿈꿀 때 이 눈의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 존재감이 집의 모든 구석에서 느껴집니다. 때로는 벽의 작은 부조에, 때로는 착용한 부적에, 혹은 단순히 마음 깊은 곳에서 빛납니다. 이 생각이 밤새도록 나쁜 꿈, 적의 숨은 마법, 미지의 위험으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 호루스의 눈은 단지 외부 위험에 대한 방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내면의 어둠과 약점에 대한 방패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 그 눈은 심장의 리듬을 조절하고 마음의 완전성을 보호합니다. 이 감시의 존재감이 수면의 깊은 평화를 더하는 동시에 여러분을 책임감 있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신들의 눈이 여러분을 보고 있고 이것이 여러분의 마하트, 즉 우주적 질서에 대한 헌신을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루 동안 실수를 했다면 이 눈의 존재 아래에서 밤 꿈속에서 그 실수가 치러질 것임을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목표는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눈은 나침반처럼 영혼의 두아트, 죽은 자의 땅에서의 여정 동안 길을 잃지 않도록 합니다. 이 지속적이고 신성한 안내는 현대 세계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출되는 그 물리적이고 디지털적인 감시가 가져오는 불안의 정반대입니다. 호루스의 눈은 여러분을 힘차고 자애롭게 바라봅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자식을 보는 것처럼 판단에서 벗어난 순수한 보호입니다. 그 눈은 밤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모든 것을 선명하게 보고 그의 빛이 완전히 삼켜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성한 보호 아래에서 안전하고 완전하다는 느낌으로 수면의 가장 깊은 층에 몸을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잠자리를 정돈할 때, 머리 받침대 바로 위나 지붕 위에 갈 때 지붕에서 오는 아주 가벼운 소음이 주의를 끕니다. 이는 집이 여러분이 잘 때조차 완전히 움직이지 않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작은 곤충들과 생물들의 은은한 소리들입니다. 현대주택의 콘크리트 천장의 그 절대적 단열과는 달리 고대 이집트의 갈대와 진흙으로 만든 지붕은 주변 자연 생명과 지속적인 상호작용 속에 있습니다. 이 소리들은 밖에서 삶이 여러분이 휴식을 취하는 동안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속삭입니다. 곤충들의 작은 발이 갈대 위를 달리는 소리, 마른 풀에 스쳐가는 소리, 거미들이 그물을 짜는 의식. 이것들은 너무 작고 너무 자연스러운 소리라서
잠시 후에는 신경을 거슬리게 하지 않고 밤의 자연스러운 일부가 됩니다. 이것은 집이 단지 구조물이 아니라 자연의 확장이며 지붕 바로 위를 걷는 도마뱀도 이 집의 주민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작은 딸깍 소리들은 특히 공기가 가장 차갑고 고요한 순간에 뚜렷해지며 지붕 바로 아래 시원한 공기 속에서 울립니다. 쥐들의 딱딱거림과 달리 이 소리들은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그저 무해한 작은 생명체들의 밤 일과입니다. 마음이 이 소리들에 집중할 때 세상이 얼마나 복잡하고 분주한지 상상하게 됩니다. 그들도 여러분처럼 생존을 위해 노력하고 사냥하고 둥지로 돌아갑니다. 이 고요한 교향곡은 지붕뿐만 아니라 집의 진흙벽 깊은 곳에서도 울립니다. 가끔은 마른 진흙의 작은 균열 속에 사는 벌레들의 움직임이나 흰개미들의 가벼운 갉아먹는 소리. 여러분에게 이것은 자연과 완전히 함께 살아가는 불가피한 부작용입니다. 잠시 후, 이 작은 소리들은 개별적인 소음으로 들리지 않고 합쳐져 부드럽고 지속적이며 최면적인 속삭임이 됩니다. 이 자연적 백그라운드 소음은 현대 세계의 백색 소음 기계처럼 마음속 다른 생각들을 억누르고 완전한 고요한 집중 상태로 이끕니다. 침대의 안전함을 알기에 지붕 위에 그 작은 생명체들이 자신들의 리듬을 계속하도록 허용하고 이 소리들과 함께 의식이 일상의 소란에서 멀어집니다. 밤의 가장 깊은 수면에서 깨어나기 직전 눈 아래로 스며드는 빛이 아니라 마음속의 일종의 변화로 인해 깨어납니다. 이것은 하늘의 동쪽 지평선에 나타나 밤의 끝을 알리는 금성, 즉 새벽별의 출현입니다. 현대 도시 불빛이 그것을 쉽게 삼켜버리는 우리 세계와는 달리 고대 이집트의 맑고 어두운 하늘에서는 이 별의 반짝임이 너무 선명하고 뚜렷해서 마치 두 번째 달처럼 보입니다. 이 별의 출현은 단지 천문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적 승리, 태양신하가 혼돈의 세력을 이겼음을 알리는 영적 신호입니다. 새벽별의 출현은 잠자는 자들에게 부름입니다. 이제 깊은 수면에서, 꿈의 복잡함에서, 밤의 위험에서 깨어날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몸을 일으켜 지붕에서 하늘을 바라보면 이 별의 그 차가운 다이아몬드 같은 반짝임을 보고 이 빛은 영혼의 즉각적인 활력과 희망을 전합니다. 이 별은 때로 이시스나 하토르와 같은 중요한 여신들과 연관되어 그녀의 여성적 힘과 풍요의 귀환을 상징합니다. 다른 모든 별들은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의 남빛은 이제 보라색과 분홍색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새벽별은 그 변화 위에서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별을 바라볼 때 온밤의 두려움, 기도, 꿈들이 이제 이 하나의 빛나는 지점에 집중된 것을 봅니다. 이 순간이 새로운 날의 순수하고 깨끗하며 손상되지 않은 시작을 속삭입니다. 마음속에 수면의 회복 패키지들이 배포되고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새벽별은 곧 이어질 첫 빛을 기다리는 등대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그것의 예고자입니다. 이 별이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삶의 주기성, 어둠 뒤에는 항상 빛이 온다는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마지막 힘을 이 별로부터 얻습니다. 이제 수면은 끝났습니다. 임무가 완수되었고 밤은 성공적으로 극복되었으며 태양신하의 탄생까지 단 몇 분 남지 않았습니다. 새벽별이 하늘에서 계속 빛나는 동안 여러분은 아직 침대의 그 따뜻하고 보호된 피난처에 있습니다. 그때 밖에서 마을을 가로지르는 낮고 잠잠한 움직임 소리가 귀에 닿습니다.
이는 현대 대도시의 갑작스런 사이렌 소리나 교통소음이 일으키는 그 난폭한 깨어남과는 달리 수천 년 전의 질서정연하고 부드러운 시작의 소리입니다. 마을의 깨어남은 가장 먼저 일어나는 자들, 보통 제빵사들과 가장 먼 거리의 농부들의 발걸음으로 시작합니다. 샌들의 굽이 땅에 닿는 소리가 밤의 침묵을 가르는 속삭임 같습니다. 벽 너머에서 오는 이 최초의 인간 활동 소리는 그 출처를 알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평화롭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혼돈이 아닌 질서, 즉 마하트의 귀환을 알리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옆집에서 물 항아리가 바닥에 놓이는 소리, 문 경첩의 끽끽거림, 그리고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새벽을 향한 수탉의 첫 울음소리가 오케스트라의 조율이 시작되는 것처럼 점점 더해집니다. 이 소음들 중 가장 두드러지는 것 중 하나는 아궁이를 되살리기 위한 나무 조각들과 마른 갈대의 모닥불이 타오르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하루의 첫 불, 첫 식사를 위한 불의 재탄생의 소리입니다. 오늘날 전기 난방기가 아무 노력 없이 제공하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 불은 매일 아침 다시 얻어야 할 소중한 생명 에너지입니다. 여러분이 누운 자리에서 눈을 감은 채 이 소리들을 들으며 마을의 지형과 이웃들의 일상을 마음속에 그립니다. 북쪽 들판으로 가는 농부의 길을 걷는 소리로 그날의 피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옆집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젖먹일 때 내는 그 부드러운 중얼거림에서 삶의 가장 기본적인 사슬이 계속되고 있음을 이해합니다. 이 움직임은 서두름보다는 준비의 상태입니다. 아직 아무도 뛰지 않고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해돋이 직전에 그 짧은 시간을 평화롭고 차분한 걸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아침 스트레스나 알람 소리가 일으키는 그 순간적 긴장을 대신하는 것은 사회적 평온, 서로를 존중하는 집단적 각성이었습니다. 마을의 소음들이 커질수록 지붕 나무 석가래에서 오던 그 가벼운 딱딱 소리들도 멈춥니다. 밤의 곤충과 쥐들은 인간의 활동 시작과 함께 다시 그들의 은신처로 물러납니다. 바깥 공기의 서늘함도 질감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날카로운 냉기는 아니고 더 습하고 부드럽고 기대에 찬 서늘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잠자는 자들에게 준비하라는 마지막 신호입니다. 이 첫 번째 활동성은 단순한 소리의 풍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대 이집트 사회의 탄탄한 상호 연결성과 규율을 깨어남의 그 첫 순간에 속삭이는 고대의 리듬입니다. 마을의 발걸음 소리와 모닥불 소리가 커지면서 코를 통해 깊게 들이마시는 가장 유혹적인 냄새가 퍼집니다. 빵 굽는 곳, 즉 오븐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냄새와 섞인 달콤하고 볶은 곡물의 향기입니다. 현대 아침 식사에서 수많은 음식들의 다양한 냄새와는 달리 이 냄새는 고대 이집트 생활과 영양의 논란의 여지없는 중심을 상징합니다. 빵은 단순한 식품이 아닙니다. 그것은 급여, 재물, 사회적 지위의 지표입니다. 따라서 이 냄새를 맡는 것은 하루가 풍요와 번영 속에 진행될 것임이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냄새는 보통 공동 오븐이나 큰 집들의 안뜰에 있는 아궁이가 활활 타기 시작한 직후 거리의 틈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타는 나무와 마른 식물에서 오는 그 날카로운 연기 향이 느껴집니다. 이는 불이 지펴지고 열이 상승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 직후 발효된 반죽의 살짝 신냄새가 높은 온도에서 빠르게 구워지는 밀가루나 보리가루의 볶은 단맛과 합쳐집니다. 이 두 향기의 결합이 따뜻함과 포만감을 약속합니다. 이 향기의 힘은 단지 감각적이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심리적입니다.
신선한 빵 냄새는 마음속에서 안전과 안정의 방아쇠입니다. 왜냐하면 빵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계속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연기는 아직 완전히 밝아지지 않은 하늘을 향해 흩어져 오르며 이 시각적 증거는 삶이 조직적이고 질서 정연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이 침대에서 일어나 옷을 입을 때 이 향기를 마시며 활력을 얻습니다. 향기가 때로는 너무 진해져서 여러분에게 제빵사의 그 순간의 수고, 오븐의 작동, 반죽 준비의 모든 노력을 느끼게 할 정도입니다. 오늘날 빵 생산 과정과 완전히 단절되어 살아가는 것과는 달리 여기에서는 그 과정을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증거로 직접 경험합니다. 이 향기는 즉시 여러분을 움직이게 합니다. 나일강으로 가서 얼굴을 씻고 하루의 첫 입맛을 보도록 준비시킵니다. 빵 냄새는 밤의 지속적인 의식 뒤에 이어지는 하루의 개막식의 가장 강력한 초대장이며 이 고대 땅에서 깨어나는 것이 가져다주는 그 놀라운 풍요로움을 느끼게 합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 몸에는 여전히 밤의 나른함과 수면의 무거움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무기력함을 떨쳐내고 신성한 에너지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강제적이고도 확실한 길이 있습니다. 바로 나일강으로 가서 그 생명력으로 가득 찬 물로 씻는 것입니다. 현대 욕실의 따뜻한 물과 화학 비누의 부드러움과는 달리 이것은 완전히 자연적이고 강력하며 활기를 주는 충격입니다. 집에서 강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아직 이슬로 젖어 차갑고 서늘함을 느끼게 합니다. 나일강둑에 도착했을 때 해가 아직 완전히 뜨지 않았기 때문에 강의 표면은 어둡고 은빛으로 빛납니다. 물에서 피어오르는 그 진한 습기 찬 상쾌한 향기를 들이마십니다. 손을 강물에 담그면 물의 온도가 공기의 서늘함보다 훨씬 낮아서 마치 얼음처럼 날카롭게 손을 찌르는 듯합니다. 이 차가움은 즉시 수면의 마지막 잔재를 쫓아냅니다. 두 손에 가득 찬 물을 얼굴에 뿌릴 때 그 갑작스럽고 단호한 접촉은 혈관을 순환하는 피의 흐름을 가속화하고 뇌에 명확한 각성 신호를 보냅니다. 현대의 커피가 하는 역할을 그 시대에는 나일강의 차가운 물이 홀로 수행합니다. 얼굴의 물방울들이 사막의 건조한 공기와 접촉하여 즉시 증발하기 시작하면서 남는 그 가벼운 서늘함과 청결감이 엄청나게 상쾌합니다. 이것은 단지 물리적 청결이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에게 나일강 물은 삶 그 자체이며 이 신성한 물로 씻는 것은 밤의 모든 나쁜 꿈, 악령, 부정적 에너지들을 몸에서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이 의식을 수행함으로써 영혼과 몸은 하루의 투쟁과 신들의 은총에 대한 축복을 받을 준비가 됩니다. 얼굴을 닦을 때 피부의 그 신선하고 상쾌한 상태가 하루 종일 여러분을 고무시킵니다. 물이 여러분을 정화하고 마음을 맑게 하며 근육을 활기차게 했습니다. 이 의식은 힘과 나일강의 풍요를 매일 아침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강둑을 떠나 마을로 돌아갈 때 이제 아마포 옷에는 오직 물의 그 깨끗하고 상쾌한 향기만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신성하게 씻겨 생기 있고 활력 넘치는 이집트인으로서 하루의 첫 빛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나일강 물로 정화되고 빵 냄새로 활기를 얻은 후 마을의 모든 활동은 정점에 이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가장 기본적이고 신성한 의식, 즉 태양신라가 동쪽 지평선에서 떠오르는 것을 환영하기 위해 자리를 잡을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대 세계에서 해돋이를 단지 풍경으로 여기는 것과는 달리 고대 이집트인에게 이것은 혼돈, 이스페트에 대한 질서, 마아트의 확실하고 절대적인 승리, 즉 삶의 기반이 매일 아침 다시 확립되는 주요 순간입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지붕 위나 집의 동쪽을 향한 구석에 서서 숨을 죽이고 기다립니다. 하늘은 아침의 희미함 뒤에 오렌지색, 금색, 밝은 빨간색이 강렬하게 폭발하는 장면을 연출합니다. 이 색깔들이 하늘을 채우는 동안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라가 밤새도록 지하세계에서 괴물 아펩과 싸웠던 모습을 그립니다. 그의 아침 재탄생은 단지 빛의 원천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자신의 영혼의 사후 여정과 부활의 확언이기도 합니다. 첫 태양 광선이 지평선에서 튀어나와 마을 위로, 들판 위로, 나일강 물 위로 부딪히는 순간 깊은 존경심과 경외감으로 가득 찹니다. 첫 햇살이 피부에 닿을 때 밤의 마지막 서늘함이 즉시 사라지고 생명을 주는 따뜻한 에너지로 바뀝니다. 눈을 살짝 감고 고개를 약간 숙이며 네페르 네페르, 아름다움, 아름다움 와 같은 단어를 중얼거리며 라를 맞이합니다. 이 순간은 신께 하루의 첫 감사를 드리고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태양을 향해 팔을 뻗어 그의 에너지를 흡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이 의식을 행할 때 혼자가 아님을 압니다. 온 이집트, 파라오부터 평범한 농부까지 모두 같은 순간에 같은 행동, 같은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태양 광선이 높이 오를수록 진흙집들의 그림자는 짧아지고 색깔들은 생기를 띠며 세상은 부드럽고 꿈결 같은 상태에서 날카롭고 근면한 현실로 변합니다. 이 순간은 여러분에게 단지 하루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영적인 새로운 시작입니다. 밤의 모든 실수, 두려움, 걱정들이 변하는 빛과 함께 타버린 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라의 날을 맞이한 후 이집트인으로서의 여러분의 임무가 마하트에 봉사하는 것, 즉 질서에 기여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태양신 날을 맞이하고 신성한 나일강 물로 얼굴을 씻은 후 마음은 완전한 평온과 활력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때 가장 깊은 감정, 즉 새로운 날을 시작할 수 있었고 생존했음에 대한 순수하고 고요한 감사함에 집중하게 됩니다. 현대 세계가 숨쉬는 공기, 마시는 물, 다가오는 나를 당연한 권리로 여기는 반면 고대 이집트에서는 매일 아침이 밤의 힘든 투쟁 이후 신들에 의해 부여된 은혜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는 단지 큰 목표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 아래의 땅, 몸에 걸친 얇은 아마포 옷, 길거리에서 피어오르는 신선한 빵 냄새, 그리고 바로 옆에 흐르는 나일강의 끝없는 존재에 대한 감사입니다. 농부는 들판이 여전히 푸르름에, 장인은 손이 여전히 일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느낌은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삶과 풍요의 원천이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라 나일강과 라의 은총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하루 종일 마주할 모든 어려움에 맞설 힘을 줍니다. 이 감정을 느낄 때 가슴속에서 생기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에너지가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와 서두름을 늦춥니다. 감사는 고대 이집트 기반의 핵심인 마하트의 일부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주적 질서를 받아들이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감정을 품음으로써 더 정직하고, 더 근면하며, 더 공정한 하루를 보내겠다고 다짐합니다. 이 감사의 순간은 청소부처럼 마음속의 모든 불필요한 소음을 씻어냅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면에 보호된 휴식을 완전히 취했고, 영적으로 회복되었으며, 신체적으로 영양을 공급받아 하루를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을 열고 바깥으로 나가 문명의 그 활기찬 리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 그 문을 통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 단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그 고대의 순환,
삶과 부활의 거대한 의식에 다시 참여하게 됩니다. 이 감사로 가득 찬 시작이 평화롭고 생산적이며 질서 정연한 하루를 약속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